안녕하십니까? 2월 2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06만 6,313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2만 9,728명, 완치 86만 2,502명으로 집계되어 2.8%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14,000명 수준에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가자마다 대학교에서 연구 개발한 코로나19 진단도구인 게노스를 기차역에 비치하여 열차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진단도구는 날숨으로 코로나19를 간단히 진단할 수 있으며 숨을 불어넣은 공기주머니를 인공지능 기반의 본체에 연결하여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합니다. 해당 장비는 3분 이내에 코로나19를 감지할 수 있고 가자마다 대학 연구팀이 실시한 검증 테스트에서 정확도가 최대 97%였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은 모든 기차역에 설치해 코로나19 진단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며 점차 공항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통부 장관에 따르면 게노스의 1회 테스트 비용은 2만 루피아이며 이는 기존 10만 루피아의 항원 검사에 비해 저렴하여 승객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원래 장거리 열차 승객은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 결과지를 제시해야 하는데 신속 항원 검사, PCR 검사 등과 함께 게노스 검사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보건부는 코로나19 백신 운반에 대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17,000여 개의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는 사람이 사는 유인도만 6,000여 개이며 이 중 교통수단 없이 한참 들어가야 하는 오지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땅한 이동수단도 없고 냉장 유통도 힘들기에 현지 전문가들도 백신 유통 안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이에 보건부도 인정하고 코로나19 백신은 냉장 유통 체계 등 이전보다 훨씬 복잡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들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마쳤지만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해당 의원은 밀접 접촉자 중 확진자가 발생하여 검사를 진행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는 무증상으로 격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가 영국에서 진행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결과가 89.3%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전염성이 강한 영국 발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예방 효과가 85.6%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연구 데이터는 따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2장씩 겹쳐 쓰라는 전문가들의 권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변이가 지속해서 등장하는 가운데 마스크 2장을 쓰면 차단 효과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미국 코로나 대응의 최고 권위자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마스크 추가 착용이 바이러스 차단 효과를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술용 마스크 위에 면 마스크를 단단히 겹쳐 쓰면 최대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마스크 2장을 겹쳐 쓸 것을 권고하는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2020년 정부 재정 적자가 국민 총 생산의 6.09%, 956.3조 루피아가 발생하여 정부 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재정 지출의 증가와 정부 세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것으로 지출은 2,589.9조 루피아였으며 이에 반해 수입은 1,633.6조 루피아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무부 장관은 다른 나라들의 경제 성장률이 대부분 마이너스 10%에 비하면 인도네시아 경제는 반등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신규 법령에 따라 향후 3년 동안은 재정 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기에 2023년까지는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한편 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통화기금,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모든 기구들이 인도네시아의 경제가 2020년보다 더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제 회복의 시기와 규모는 백신 접종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는데 아직 백신의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라 경제 회복의 정확한 시기와 규모는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개월씩 바다를 떠돈 로힝야족 난민선 2척을 인도네시아 당국이 받아들여 난민 캠프까지 차려줬으나 난민 대부분이 이탈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북부 수마트라 아체주 록세우마 외의 로힝야족 난민 캠프에 수용된 396명 가운데 3명은 숨지고 281명이 달아나 현재 112명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의 이슬람계 소수민족 로힝야족은 미얀마군에 쫓겨 난민이 되었으며 국교가 이슬람교인 말레이시아에 가는 것을 목표로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배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 후 난민 유입에 따른 감염 확산을 우려해 해안 경비를 대폭 강화하면서 난민선이 말레이시아 해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수개월씩 바다를 더도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작년 아체주 어부들은 로힝야족 난민선이 침몰하는 것으로 보이자 구조해 육지로 데려왔고 인도네시아 당국은 코로나19 확산과 난민 추가 유입 우려에도 난민 캠프를 만들고 수용했으나 대부분 사라진 것입니다. 사라진 난민들은 브로커를 다시 구해 말레이시아 미리폭을 재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는 자국 노동력이 많기에 난민의 취업을 금지하고 돈을 벌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유엔 난민기구 관계자는 난민들에게 브로커를 통해 미리폭 시도 시 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수없이 얘기하고 캠프에 남으라고 말했지만 떠났다며 난민 중 상당수는 말레이시아에 친척이 있기에 끝까지 시도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토코피디아가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를 동시에 브랜드 홍보대사로 발탁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한국의 글로벌 스타를 토코피디아 브랜드 홍보대사로 임명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를 홍보대사로 임명한 것에 대해 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이름을 글로벌 무대로 끌어올리고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인도네시아인들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함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처럼 글로벌 탑 아이돌 그룹을 동시에 발탁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며 특히 이번 브랜드 홍보대사는 광고 영상 제작뿐 아니라 토코피디아의 새로운 스트리밍 영상 플랫폼을 통해 방송 출연까지 포함된 것이라서 향후 해당 기업이 OTT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토코피디아는 소프트뱅크가 크게 투자를 집행한 기업으로 인도네시아 최대 스타트업 중 하나이며 최근 고제과의 합병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표 라면 기업인 인도푸드의 히트 상품 미고랭을 개발한 누눅 누라인이가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인도푸드 대변인이 발표하였습니다. 고인은 파자자란 대학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뒤 인도푸드에 입사해 수많은 인도미의 맛 개발에 참여했으며 1982년에 미고랭 맛을 탄생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 볶음면 요리에 착안한 해당 라면은 공전의 히트를 치며 인도푸드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참고로 인도푸드는 인도네시아를 넘어 동남아시아는 물론 현재 중동과 미국, 유럽, 호주,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라면을 수출하여 세계 라면 기업 순위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지리아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어 아프리카 지역의 인스턴트 라면 최대 생산 판매 업체로 아프리카 지역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많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인도미의 어머니 격인 고인을 추모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120여 개 활화산 가운데 가장 위험한 화산으로 알려진 무라피 화산이 하루에만 22차례 분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질재난연구소는 무라피 화산이 22차례 최고 1600m까지 화산재를 남서쪽으로 뿜어냈다고 밝혔습니다. 화산재 분출과 함께 산사태와 지진도 감지됐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무라피 화산의 경보단계를 4단계 중 3단계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화산기슭의 주민들이 산 아래로 놀라 대피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무라피 화산은 인도네시아의 활화산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지난 1930년에는 폭발로 1300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달러 위조 지폐를 유통하려던 일당 3명이 국제공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로부터 위조 지폐 미화 100달러 1000장을 확보했으며 해당 금액을 루피아로 환산하면 약 14억 루피아에 달합니다. 해당 사건은 작년 12월 말 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조사에 나섰고 올해 1월 초에 용의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용의자들은 공항 지역에서 좋은 환율로 루피아를 달러로 교환해주겠다고 제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3명의 용의자들 모두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